여러분 안녕하세요. 눈곱 달고 책 읽는 엄마 조민경입니다. 네, 오늘 제가 두 번째 영상을 찍습니다. 오전에 책을 읽고 영상을 찍었는데 깜빡하고 제가 세로로 찍었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가로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캐럴 드웩의 마인드셋 책을 읽어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교사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주제인데요. 굉장히 많은 교육자들이 학생에게 요구하는 기준을 낮추면 성공할 수 있는 경험도 더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자존감도 늘어나고 성취감도 늘어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준을 낮춘다는 것은 일을 더 쉽게 만드는 것 뿐이고 또 빈말에 칭찬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한테 무조건 기준만 높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항상 어떻게 하면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같이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과연 그 높은 기준을 달성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마인드셋 제3장에 보면 그 훌륭한 교사들 예가 몇 명 나왔거든요. 도심의 그 학교의 많은 문제아들을 아주 우수한 학생으로 바꾸는 그런 선생님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진했던 학생들이 뭐 대학교에서 푸는 대수학도 풀면서 아주 엄청난 수준의 학업 성취를 달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임 에스칼란테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 선생님은 그 방법으로서 어떻게 성공을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으로서 선생님, 교사뿐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똑같이 진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들은 이렇게 지성과 재능은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배움의 그런 과정을 굉장히 즐긴다고 합니다. 마르바 콜린스가 시카고에서 정말 버려진 그리고 포기된 아이들만 다니는 그런 학교에서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킨 선생님으로 유명한데요. 이 학생 중에 한 명은 어떤 남자애였는데 4년 동안 13개의 다른 학교를 전전긍긍하면서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이 학교에 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는 연필로 다른 학생들을 막 찔러댔대요.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쫓겨났다고 해요. 그리고 한 8살짜리 남자아이는 필통에 있는 연필 깎는 칼 있잖아요. 그걸로 친구들의 옷이라든지 모자, 장갑 이런 것들을 막 잘랐다고 합니다. 한 아이는 말만 꺼내면 난 자살할 거야 라고 계속 말을 했대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는 학교 온 첫날부터 망치로 다른 애를 때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아로 가득 찬 시카고의 그 학교를 이 말바 컬린스 선생님은 변화시켰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 학생들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바 콜린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을 변화시키는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60 Minutes이라는 미국의 그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TV 프로그램에서 이 선생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인터뷰를 했대요. 그런데 아무도 학생 중에서 학교가 싫다는 말을 한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싫다고 말할 건덕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휴식 시간도 없지, 체육 시간도 없지, 하루 종일 공부만 하거든요. 그리고 점심 시간도 40분밖에 안 되는데 학생들이 아무도 학교가 싫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대답했냐면 학교가 있기 때문에 나의 두뇌는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하는데 그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머릿속을 채워나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말바 코니스 선생님은 이렇게 새로운 거, 뭔가를 알아가는 거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첫날부터 애들한테 항상 이런 말을 해준다고 해요. They would learn. 얘네들은 꼭 배울 거야. School failed you. 학교가 너를 망친 거다. Goodbye to failure children. 실패의 아이들이여 잘 가. Welcome to success. 성공으로 온 것을 환영해.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또 이렇게 부탁을 한대요. You must help me to help you.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도록 너희는 나를 도와라. If you don't give anything, don't expect anything. 너희들이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라. Success is not coming to you. You must come to it. 성공이 너한테 다가가는 게 아니라 네가 성공한테 다가가야 한다.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저도 이 문구를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짜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마르바 콜린스 선생님은 성 베드로가 자신을 위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땅 위에서 자기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천국인 것 같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레이프 에쿼스라는 선생님은 LA에서 진짜 빈곤, 마약, 알코올, 감정조절 문제, 범죄가 만연한 빈곤 지역에서 2학년들을 가르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학교에서 아주 혹독한 그런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점점점 공부가 쉬워질 수 있도록 한 방법을 가르쳐줬다고 해요. 마르바 콜린스나 에스퀴드 선생님과는 달리 이 학교에서 여러분이 진짜 모두 다 아시는 학교일 텐데 줄리아드 학교 아시죠? 뮤직으로 유명한 학교인데 이 학교는 유독 가장 재능이 있는 학생들만 받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데서 더 재능이라든지 천재라는 그런 개념이 더 두드러지게 인정이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배워가는 것보다 이런 재능을 더 중요시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교사들이 오히려 재능 있는 아이들만 더 이렇게 케어를 해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반면에 딜레이라고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선생님은 anything is possible, 뭐든지 다 가능하다라고 항상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how to make it happen,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그 방법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딜레이 선생님에게도 멘터이자 펠로우인 교사 선생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의 이름이 아이벤 갤러미언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벤 선생님이 어떤 아이를 보고 he has no ear, 쟤는 그 음악 소리를 잘 못 들어, don't waste time, 그 아이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 라고 조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딜레이 선생님은 그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음악을 잘 들을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면서 다양한 방법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배우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를 몰두했다는 겁니다. 딜레이 선생님도 그렇고 갈레이 선생님도 이 재능 있는 것, 그리고 재능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있죠. 그렇지만 갈라미안 선생은 이 재능이란 게 천부적인 재능이다라고 생각한 거고, 이 딜레이 선생은 재능 또한 습득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바 콜린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항상 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I'm gonna love you. 나는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I love you already. 나는 너희를 이미 사랑해. I'm going to love you even when you don't love yourself. 너희들이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너무 감동적이죠.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그 문구가 마음에 들어서 especially the last sentence, I'm going to love you even though you don't love yourself 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 일어났을 때 제가 꼭 안아주면서 이 말을 했어요. 벤자민 블룸이라고 유명한 그 연구학자가 120명의 아주 예외적으로 따뜻하고 수용해주는 그런 선생님들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평가하는 것 대신에 신뢰를 많이 받는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도전을 하되 이렇게 돌봐주는 것, nurturing 하는 게 바로 이 딜레이 선생님의 그 아이들 교육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도전을 하고 또 보살펴주는 거, 이것만으로 충분하냐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높은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배우는 것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하고 그런 도구를 갖춰줘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적은 없습니다. 그냥 work harder, 더 열심히 일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살펴주면서 또 케어까지 해주면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이런 선생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학생들이 간혹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컬린스 선생님은 이런 아이들을 보고 students who don't care,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I'm not going to give up on you.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I'm not going to let you give up on yourself. 네가 네 스스로를 포기하도록 두지 않을 거다. If you sit there leaning against this wall all day, you're going to end up leaning on something or someone all your life. 만약에 네가 지금 하루 종일 그냥 벽에 기대서 앉아있기만 하면 결국에는 너는 무엇이엔가 또는 어떤 사람에게 평생 의지하면서 살 거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한테도 되게 뼈 때리는 말이거든요. 지금 50을 바라보고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이게 맞는 말이다 라고 공감을 하면서 지금 읽었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최대한 자립심 있는 아이로, 그리고 독립심 있는 아이로 키워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결국은 인생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가족이 뭐 어떻게 책임져 줄 수도 없고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자기 삶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And all that brilliance bottled up inside you will go to waste. 그렇게 네가 앉아있기만 하면 네 안에 있는 그런 뛰어남이 다 낭비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교사들은 가르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사람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또 자기가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교사들은 본인의 역할이 단순히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거에 국한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장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은 내가 가르침으로써 뭔가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한테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교사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저는 초등학교로 돌아보면 진짜 저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줬던 선생님들이 저한테 제일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또 주일학교 때 예배를 드릴 때 설교 말씀해 주신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피가 되고 살이 됐는데, 그렇게 저한테는 훌륭한 교사가 교회의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꼭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내용이 마음에 드시고 좋으셨다면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